벌써 7회차예요, 선생님. 정말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신진대사 사유소에 대하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다가 더 설명하시고 싶으셨던 그 방광 쪽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걸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 그 교감신경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2부거든요. 교감신경. 네. 그래서 교감신경 중에서 이제 방광에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진행을 할 거고, 오늘도 역시 오프 더 레코드고요. 사실 이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제 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표가 있잖아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게요. 네. 그 여러 가지 나갔던 그 표 있잖아요. 네. 뭐 띄워져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방광 이제 그 방광 괄약근의 수축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실 네.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방광 수축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광 괄약근이라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생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실 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칠 때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이게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방광이 수축이 되면 오줌이 나가게 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축이 돼야 되는 건 방광 괄약근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도가 수축이 돼야지만 이제 네. 소변이 안 나오고 도망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광은 오히려 이완이 돼야지 물을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방광은 이완이 되고 요도 괄약근이 수축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소변이 안 나와서 잘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되게 뭐랄까 꼼꼼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정확히 알아둬야지 이제 그렇게 그 오해가 생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있어서 이번 방송에서도 꼭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걸 다 나눠주시네요, 선생님. 네.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교감신경의 끝까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교감신경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교감, 혈액, 호르몬으로 나갈 텐데 네. 부교감 쪽이랑 호르몬이랑 혈액은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아마 뭐 1부 또는 2부 정도 이렇게 나눠질 텐데 네. 제가 이제 뭐 혈액이나 호르몬 쪽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제 네.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드릴 거고 간략히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퍼스널 컬러라든지 그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전벨트 꽉 매시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임상 증상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요 사진 화면 한 번만 띄워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감신경 항진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저번 영상 꼭 봐주셔야 되시고, 보시면 아까 지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어지러움증, 현기증, 이명, 안면 혼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어지러움증, 현기증, 이명 자체가 교감신경 항진일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신경계통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전기가 튀면서요. 오. 그 신경세포의 그 전기적 신호가 튀는 것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어지러움증이라든지 현기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도 머리 귀청신경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이명이 삐 이런 소리 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명이 삐 소리가 들리거나 네.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삐 소리가 나고 그러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경계통이 이제 강화가 되잖아요. 그럼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세기관지 쪽에 그 혈관들이 수축이 돼요. 그럼 이제 그 혈관들이 그 혈류들이 나가야 되는데 잘 네.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세기관지에 정체가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오. 아니면 또는 신경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네.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혈류를 더 보내야 되니까 혈류 정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기관지 안에 세기관지를
새 동맥 안에 이제 혈관이 세정맥이나 세동맥 안에 혈관이 혈류가 남아 있게 되는 건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제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 실핏줄처럼 이렇게 막 얼굴에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니면 붉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약간 깊은 쪽에서 이제 그 혈류 정체가 조금 있으면 좀 붉어지는 거고 이제 겉표면에 이제 그 혈관들의 정체가 있으면 이제 실핏줄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그런 식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안면 홍조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탈모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탈모, 지루성 두피염, 그리고 수면 장애, 팔저림, 속 냉증까지 있네요. 네, 그리고 월경종 증후군, 가슴 두근거림, 공황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과민성 대장염까지 잇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온 내용은 제가 다음에 이제 그 4대 요소가 끝난 다음에 그때 사체질 이후에 그 질병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제가 4대 요소와 결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번 증상이 교감신경 항진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석증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요? 예, 이석증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몇 가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교감이 많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제 생각이에요. 네. 이제 교감이 항진되면은 네. 그 전기적 신호가 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청각은 사실 이제 그 귀 안에 돌이 있는데 네. 이제 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양음으로 따지면 음이라서 이제 자성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이 움직이면서 자성을 좀 띄는 경향이 있을 텐데 전류적 신호가 강해지면 네. 물론 전기를 띄기도 하겠죠. 부딪히면서. 근데 전류적 신호가 강해지면 자성이라든지 전류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전기가 많은데 더 전류나 자성을 생성시켜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돌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부딪혀서 전류를 만들 필요도 없고 자성도 이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돌을 몸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 이만큼이나 오. 그건 필요 없어 하고선 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돌이 자꾸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적 신호, 그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그 이석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으시다. 즉 너무 신경계통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서는 그 이석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과민성 대장염과 과민성 방광염은요, 선생님? 과민성 대장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장에 그 혈류가 줄어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혈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제 혈관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류가 정체가 되게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혈류가 정체가 되면은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혈액이 깨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깨지면은 혈액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교감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는 교감이 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을 때에는 장이 굳어서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 이제 염증이 이제 아까 혈류 정체가 있어서 염증이 더 많을 때에는 이제 그 염증으로 나타나서 이제 설사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설사 같은 경우에는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양 흡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그 밥이라든지 먹은 것들이 소화가 이제 그 영양분 흡수가 안 된 상태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소화가 이제 흡수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굳어지지가 않고 그 상태로 이제 이렇게 묻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설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그 활성화될 때는 요도근이 줄어들고 방광은 이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교감이 너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요도뿐만이 아니라 방광까지도 수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전류적 네. 신호가 계속적으로 네.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방광 쪽이 수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요도가 이제 요도는 이제 전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확 풀리면서 이게 네. 오줌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극도 많이 되다 보니까 전류가 많이 가면은 자극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렵고 이런 증상도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시면서 소변이 자꾸 이제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새어 나오게 되는 거죠.
몸이 또 뻣뻣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마 몸이 뻣뻣해지고 굳는 파킨슨병도 교감신경 항진 계열의 질병일 거예요. 그 무서운 파킨슨병이요? 네네. 네. 그게 이제 항진이 많이 되어서 도파민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이제 호르몬이니까 음기겠죠. 음기 그런 계열이 약해져서 기본적으로 붓고 뻣뻣해지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몸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제 교감신경 항진인 상태에서는 이제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의학의 음양의 내용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시다면서요? 예, 예. 제가 방금 이제 음양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의를, 아니, 강의,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음양의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제 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제가 뭐 한의학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네. 음양을 정말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양기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 그 활성화된 상태를 제가 봤을 때는 양기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양기라고 하면 노란색, 하얀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기가 교감신경 항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음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혈액, 붉은색 아니면 뭐 호르몬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부교감 이런 신경을 이제 그 음기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교감 혈액 그 호르몬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게 이제 음양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이제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 계열인데 저는 한방 쪽도 이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한방 쪽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방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물리 계열이고 약간 이제 신의 그 물리의학 계열의 그 학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도 해보고 싶고 이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부교감 혈액 호르몬 얘기할 때 음양 쪽으로도 이제 고민을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목소리 떨림은 성대 근육도 근육이잖아요. 네. 근육은 이완이 됐다 수축이 잘 돼야지만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교감이 많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성대가 이렇게 굳는 거예요. 아까 그 굳는 뻣뻣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목이 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래 부를 때 목이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하는 게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성대가 긴장을 해가지고서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또 이게 그 성대 결절이나 이런 것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목을 내려고 하니까 그 성대가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가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신다면은 왜 힘을 빼고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거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네. 그 힘을 빼고 부르라는 게 성대를 좀 편안하게 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모근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쪽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성대도 같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깨에 승모근을 잘 풀어주시고 이제 으쓱으쓱 운동을 자주 해주시고 그러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대가 잘 풀려가지고 더 목소리도 잘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가락들도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골격계 쪽 나중에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발가락에도 힘을 많이 주는 경우가 긴장을 많이 해서인데 이것도 좀 편하게 풀어주시면 승모근 포착도 좀 풀어지게 되어서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노래를 잘 부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본인의 그 직업적 그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건강 그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셔서 이제 그 건강하게 하셔가지고서는 직업적인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도수나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챙기면서 가는 게 일단 성공에도 중요하고 건강에도 중요하고 여러모로 다 중요한데 이거는 이 분야는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는 저도 아직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많이 알고 있진 않으나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소화기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설사는요, 선생님? 근데 설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염증이 이제 그 정체가 있으면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음식물이 잘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장이 굳어서 이렇게 음식물이 흡수가 안 돼서 잘 빠져나온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감신경이 살 빠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지난번에 갈색지방 편에서 교감신경과 갈색지방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서요. 예, 갈색지방 교감신경과 연관성이 그때 제가 이제 그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때 복 읽어가지고 영상을 좀 잘 못 찍었긴 한데 내용은 좋아요. 한번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 중에서 이제 교감 신경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갈색지방화를 하는 경우는 네. 이제 그 TET 단백질 활성화 경로를 따라서 이제 그 갈색지방화 하는 게 있었어요. 교감을 네. 활성시켜서요. 그 기전을 통해서 아마 이제 살이 빠지게 될 겁니다. 오, 아, 그렇군요. 여기 좀 민망하지만 생식기 관련한 교감신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생식기는 네. 이제 사실 남성은 이제 그 교감신경이 안 그래도 이제 활발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감 자체가 원래 남성의 그런 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 자체가 그 교감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 이제 그 남자의 생식기 자체도 양기라고 하는 이유가 교감이 이제 많이 작동을 해서 그런데요. 이게 교감이 안 그래도 이제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더 활성화가 되니까는 이게 너무 활성화가 많이 해서 지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정이나 발기가 아예 안 되시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시는 거고 오. 그다음에 여자는 원래 이제 음기 그러니까 호르몬, 혈액 뭐 아니면 부교감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한 편이시고 이제 자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붉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어두운 색깔인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음기라든지 그런 호르몬, 혈액 그 부교감이 많은 편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양기 예를 들면 그 교감 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뭐 교감을 너무 많이 작동하게 되면은 혈류 정체가 일어나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음기 쪽에 이제 그 교감 신경이 많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음기적인 부분이 잘 그러니까 그 작동을 안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복치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있어서 일단은 막 그런 그 생식기적인 부분도 일단 교감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신 상태시면 좀 쉬시는 게 중요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오. 같습니다. 다음에 4대 요소와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주세요.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중에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감 항진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게 무서울 것 같은데 염증이 생긴다면서요. 치료 방법은 없나요? 네, 이게 교감이 항진되면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 정체가 일어나면서 네. 이 염증 발생을 해요. 그리고 네. 교감과 혈류가 이제 부딪히면서 혈액 세포가 깨지면서 염증이 더 잘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 분들이 교감 항진 상태인데 이게 지속이 되면 염증이 발생하면서 피부가 검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네. 이렇게 좀 안색이 좀 많이 어두워진다거나 그럴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피부가 하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트라마돌 계열의 그 주사나 약을 먹으면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나누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요새 좀 교감 항진이신 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영양제라든지 그런 거 드리고 했는데 너무 활성화가 된 경우에는 항생제라든지 뭐 그런 걸 드셨을 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기전은 좀 다른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감을 항진을 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교감 신경을 항진을 시켜서 바이러스나 이제 그 세균들을 없애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인데 바이러스는 이제 그 유전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전체가 탄소인데 탄소가 이제 뭐 그런 이게 음기 계열이고 자성이랑 연관이 있어서 교감은 전류니까 그런 걸 좀 없애는데 이제 그 항생 효과 그러니까 없애는데 효과를 반작용이니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걸 없앨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한 건데 항생제를 더 먹이면은 교감이 안 그래도 높아져 있는데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염증이 생기고 쓰러지시거나 아니면은 교감이 항진된 상태에서 더 항진이 되니까 교감이 너무 항진이 많이 되어서 아까 네. 피부랑 그 저번 시간에 피부랑 교감이랑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신경계통이랑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막 가빠온다든지 교감의 그런 항진 증세가 갑자기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교감이 높으신 분들한테 항생제를 안 그래도 높으신 분들한테 항생제를 주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트라마돌 계열의 그런 약을 드리는 거는 이게
반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항진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서 내가 항진이 높아져 있는데 낮추는 약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반발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명현 반응인데 낮아져서 정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들어오니까 나는 몸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를 좋게 만드는 거지만 나는 그냥 이거 싫어. 오히려 이렇게 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현 반응으로 오히려 이제 반작용이 나타나서 그래가지고서는 오히려 이제 그 몸에 이제 그 증상이 여러 가지가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작용으로 교감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근데 이때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트라마돌 계열을 그만두면은 그게 오히려 나중에 교감이 계속 항진되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약간 얘기 나눴던 건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정말 조금씩, 그러니까 알레르기로 따지자면 감장요법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기억나요. 네네. 그래서 정말 소량의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약을 좀 드시면은 교감이 천천히 오. 이제 다운이 되면서 네. 이제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염증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뇌염의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뇌염도 이제 기본적으로 교감 항진 때문에 발생을 해요. 뇌염이요? 네, 그래서 오. 머리 쪽에 이제 혈관이 줄어들면서 이제 네. 혈류의 정체가 생기고 그러면서 염증이 발생을 해서 뇌염이 생기는 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기 계열, 호르몬, 혈액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면 뇌염이 회복이 되고 영화에서는 도파민의 과용량을 했을 때 운동신경이 회복이 되고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많이 움직이고 다들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도파민은 음기의 호르몬이고요. 이제 호르몬 자체는 음기가 많으니까 음기 쪽이라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적용을 했을 때 그 교감신경이 안정화가 되면서 더 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긴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교감항진은 보통 백인에게 많죠. 하얗신 분들이니까 그거 자체가 교감이 강하셔서 하얗신 분들이고 오. 네, 황인종은 섞여 있는 네. 거고 흑인 분들은 이제 혈액 쪽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말씀 주셨는데 운동할 때 교감신경이 활발하면 어찌 되나요? 운동할 때 이제 교감이 활발하면은 건강하게 활발하면 근육이 많이 생기고 운동성도 좋고 막 정말 네. 전체적으로 좋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운동할 때 만약에 이제 교감이 안 그래도 항진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몸이 이제 안 그래도 굳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이라든지 지난번에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몸이 굳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관절도 그래서 뻣뻣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관절들은 이제 물이 차 있고 무릎은 물이 차 있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이제 영양 성분을 연골에다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그러니까 물이 좀 마르게 되면은 영양 성분도 적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굳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도 적어져서 연골 쪽에 영향이 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 이제 연골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안 그래도 굳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아무래도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틀어지기 쉽잖아요. 네. 무릎 관절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팔꿈치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운동이랑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운동이랑 그 식단 얘기할 때 그 아침에 30분 정도 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침에 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이건 공부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됐지만 어쨌든 아침에 뛰는 게 좋은 이유가 아침에는 밤사이 동안에 그 잠을 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교감신경이 현재 이렇게 그 퓨즈가 오프된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고 그다음에 굳어있는 게 좀 풀려있는 상태인 거죠. 이완이 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뛰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몸이 풀려있다 보니까는 무릎 쪽이라든지 그런 관절이 이제 틀어지거나 이제 다치거나 하기가 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무릎이 이제 다치는 게 덜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아침에 뛰면은 플라이트 파이트 반응이잖아요. 뛰는 네. 반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요. 운동이니까 더 건강하게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에 이제 운동을 그렇게 뛰어주시면은 네.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머리 쪽에 이제 발달을 많이 하고 집중도랑 그 다음에 사고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런 게 더. 오. 네,
그래서 네. 인위적으로 뛰어서 이제 그렇게 프라이트 앤 파이트 반응으로 교감을 항진시키면 일도 더 잘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빨리 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빨리 걷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를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왜일까요? 예, 이게 보니까는 네. 제가 한번 이제 또 달리거나 빠르게 걸어봤는데 이게 네. 빠르게 걷는 거는 제가 이제 저도 약간 교감 항진 타입이어서 이제 프라이튼 반응이 심해서 앞쪽 허벅지가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빨리 걷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빨리 걷다 보니까는 이제 발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는 이게 잡아주니까 네.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밀리는데 허벅지는 네.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그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계속 이렇게 꺾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허벅지 뒤편 운동을 조금 해주시고 빠르게 걷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폼롤러로 앞벅지를 좀 약간 좀 풀어주시고 뛰는. 폼롤러로 앞벅지를요? 네, 앞벅지를 좀 풀어주시고 네. 이제 빠르게 걷는 게 좋고. 네.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네. 약간 교감 항진 타입이시고 이제 앞벅지가 발달되셨으면 살짝 뛰는 게 좋아요. 뛰는 거 자체가 이제 물의 그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운동성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굽혀져 있으니까는 꺾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펴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양 흡수도 물이 움직이면서 연골 쪽으로 더 잘 되고 무리가 않는 선에서 살짝 뛰어주신다고 하시면은 움직임이 훨씬 더 좋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덜 다치실 수가 있으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살짝 뛰어주시는 게 좋으시고.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뛰는 게 안 좋아서 빨리 걸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선생님? 네. 물론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물론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네. 일단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뛰는 게 무릎 연골에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체중이 많이 이제 들어가다 네. 보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빨리 걸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무릎이 조금 뛰시면은 이제 안 좋으실 정도로 이제 좀 과체중이신 분들은 빠르게 걷는 거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이렇게 살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뛰실 수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조금 뛰시는 거를 천천히 늘려가셔서 살을 이렇게 감량하시면서 뛰시는 거거나요. 아니면 차라리 천천히 조금 오래 걸으시면은요. 좀 과체중이신 분들은 그러셔도 살이 빠지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과체중이신 분도 이제 나중에 신진대사 하체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피곤하셔가지고서는 살이 많이 찌신 분이 많아요. 네, 교감이 많이 항진돼서.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뭔가를 더 이제 엄청 열심히 뛰거나 하면 교감이 더 많이 항진되기 때문에 식욕이 더 증가하고 더 밥을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살이 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차라리 천천히 오래 걸어주시는 게 교감 안정에도 좋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도 좋고 이제 그 갈색지방 쪽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천천히 오래 걸으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겁니다. 운동은 그런데 그럼 식욕이랑 교감신경이 또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예, 식욕은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식욕은 교감신경이 이제 아까 맨 1부 때 만약에 도망칠 때는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입맛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지속이 되게 되면은 네. 교감이 계속 항진이 되면서 밥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 네. 밥을 훨씬 더 많이 먹게 돼요. 오. 또한 밥을 먹었을 때 이제 세로토닌의 내가 결과값을 얻었어 이러니까 행복 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안정을 찾기 위해서 더 먹는 경향이 있고, 네. 일단 뭐 교감 항진이다 보니까 밥도 필요해서 먹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식욕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살이 찌는 이유는 부신 쪽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신 쪽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인슐린 쪽을 자극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지방 저장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많이 찌신다 이런 분들은 보통 부신이 많이 활성화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작용해서 부신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인슐린 자극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저장이 많이 되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저장이 많이 되고 이래서 살이 더 잘 찌시는 경향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먹는 그런
그 심리적인 기전도 있고 그래서 교감이 활성화되면은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입맛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식욕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네. 부신항진 상태에 배가 찌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연구를 좀 많이 했었죠. 아, 그렇군요. 또 뇌는 생각을 하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럼 감정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 감정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일단은 지난번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교감신경 쾌락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분노, 긴장, 쾌락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건강하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뭐 이상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이제 활력도 활력,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열정, 활력, 네. 아니면 냉정한 그런 사고방식 뭐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분노, 긴장, 기쁨의 쾌락에 의해서 이제 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교감이 안 좋게 발생한다고 이제 말이 되고요. 이제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기쁨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 쾌락보다는 기쁨 쪽에 이제 부교감이 더 작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이 감정이나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교감신경을 검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이게 그 맥파 검사라고 해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이제 그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네. 부교감 신경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머리 이렇게 꼽는 건가요, 선생님? 그 뇌파랑은 좀 다르게 아, 달라요? 맥파예요. 아, 그래서 맥파. 맥파라서 이제 맥이 네. 뛰는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오. 확인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네. 저도 정확한 기전은 다른 기계적인 부분은 네. 잘 모르겠으나 그 측정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는 되게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엑스레이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엑스레이로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면 이성적인 사고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 전두엽 쪽에서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활성화가 되면 신경세포가 너무 예민해지고 이제 과활성화가 되면서 신경세포가 죽게 돼요. 너무 힘을 내다 보니까 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이제 신경세포가 죽는 거죠. 아, 네. 그런 불쌍하다. 네. 그 네. 경우에는 전두엽 네. 그게 파괴가 돼요. 이게 네. 지속이 오래가 되면 전두엽성 치매라고 해서 이제 그 치매. 치매가 오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성격이 난폭해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고 되게 이제 네. 좀 화를 좀 잘 내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뇌세포가 여기 전두엽이 파괴될 정도로 이성적 사고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그렇죠. 받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네. 없는 건데 사실 그거를 치매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네. 치매도 사실 그냥 뭐 어쨌든 뭐 잘 지켜야겠네요. 네, 이해가 네.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의 예시를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네. 이거는 구글에서 찾은 그런 자료 화면인데요. 네. 근데 이 사진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이쪽 앞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머리 쪽에 이제 약간 검은색 음영이 조금 보이죠. 네.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원래는 여기 안에 이제 다 하얗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아. 안쪽에 약간 검은색으로 구멍이 좀 뻥 뚫린 게 보여요. 네네. 눈 쪽 말고요. 그 바로 위쪽에 검은색 이렇게 이쪽 부위에 약간 오. 검은색으로 이제 뻥 뚫려 있는 게 네네. 있어. 옆에 쪽 사진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좀 넓어요. 물론 네. 전두동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다른 그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이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노란색으로 쳐놓은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 부분은 뭐 뇌 수술을 하셨거나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뇌신경이 많이 파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뇌 쪽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거고 보통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두엽이 많이 파괴되신 분들은 여기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 약간 네네네. 처져 있으신 분이 많아요. 뭐 어. 저도 어릴 적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처져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만 봐도 이분은 약간 전두엽이 많이 파괴되어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오. 엑스레이 찍어보면 더 정확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음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마 쪽에 그 구멍에 뻥 뚫리게 이제 음영이 있는 부분이 없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 채워져 있을 때 네. 그렇게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확연히 다르네요. 네. 와. 그래서 그걸로 저는 좀 약간 그 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안 받고 있거나 이런 걸 좀 구분을 해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와, 선생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구분이 확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일상생활에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교감신경계 활성은 커피가 있습니다. 아, 커피요. 아, 조심해야겠네요. 커피.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네, 교감이 활성화되는 거 우리 아침에 잠 깨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교감이 활성화되면 잠이 깨고 머리가 더 빨라지고 이제 이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커피가 이제 그 교감신경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을 못 주무셔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한번 이게 그 퓨즈가 나갔다가 다시 켜져야지 점차적으로 이제 네.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이게 계속 오. 켜져 있다 보니까는 많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잠을 잘 주무셔야 되시고 밤에 이제 빛 보고 주무시면 이게 정기적인 신호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그러니까 네. 밤에는 빛이 없어서 정기적인 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밤에 빛을 핸드폰을 보시고 주무시면 빛을 계속 봐야 되니까 정기적 신호가 계속적으로 이제 네. 많이 작동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잠을 못 주무시거나 교감이 활성화 되시는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예민하실 만한 일이 있으셨다거나 하시면 교감이 항진되실 수 있으십니다. 맨 처음 방송이셨던 알레르기와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교감신경이?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부신 코르티졸이 나오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나게 되면 면역 체계를 이제 그 억제한다고 나오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그 교감이 항진이 되면 혈액이라든지 이런 게 깨져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이 더 잘 일어나서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면역 체계가 교란이기 때문에도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체질과 질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율신경계 문제가 사람들에게서 많나요? 예, 사실 맞습니다. 이게 숨은 환자가 더 많다고 해요. 네. 이게 아, 그래서 이게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율신경계통 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1년 12,468명에서 2021년 네. 27,749명으로 10년 새에 120%나 늘었고요.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예, 이게 사실 서서히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진단을 못 받으신 분들, 네.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네. 이러신 분들도 많으셔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화가 잘 나고 신경질적이 되고 긴장이 많고 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면도 있고 피부도 하얗고 두통에다가 뭐 차갑고 이런다고 하면은 내가 교감신경 항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네.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한번 그 교감신경 검사도 해보시고 이러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아픈데 교감신경 항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크게 아프거나 이러신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미리 치료를 받으시면은 건강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상 참아서 안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으시는 분들이 많고 참아서 안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찔려요, 저. 찔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는 많이 참다 보니까는 뭐 신경질도 네. 나고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러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이제 너무 그동안 또 수업이라서 죄송해요. 방송이나 뭐 수업이나 똑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 교수 일을 잠깐 한 적이 네, 있어서 네. 잠깐 약간 그거라 좀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네. 제가 좀 편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현대인들의 고질병 아니겠어요. 예. 아마 우리 친절한 하연 씨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런 고질병을 앓고 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네, 자료를 좀 이렇게나 열심히 조사해 오셨어요. 네, 미리미리 병원에 가서 네,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어떻게든 뭐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요 좀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이제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이제 교감이 올라가셨을 테니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느라고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교감을 낮추시라고 제가 아로마 오일을 좀 이렇게 좀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디컬 리포트 건강상식이라는 블로그에서 좀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라벤더가 있잖아요. 라벤더 향. 네, 네. 이제 우아하고 깨끗한 향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제 그 긴장이나 노여움을 풀어주고 이제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며 편두통, 불면증, 우울증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딱 교감신경 항진을 이제 좀 풀어주는 그런 작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향으로 따지자면 음기고요. 이제 네. 라벤더는 보라색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두운 계열의 색깔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 초기에는 이제 사용을 하지 말 것이라고 나온 이유는 임신 초기에는 사실 아이의 태아를 이제 만들어내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그 교감신경계가 이제 그 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장을 이제 일으키게 하는데 그게 네. 만약에 이렇게 다운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교감신경이 낮아지면서 아이를 이제 유산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임신 초기에 이제 좀 약간 태아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될 때까지는 이런 라벤더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거고. 이제 교감 항진 시에는 이제 라벤더를 좀 사용해 주시면은 그런 교감이 조금 더 다운되실 수가 있으시다. 참고로 이제 후각 같은 경우에 우리 페로몬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페로몬은 보통 호르몬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페로몬 후각 자체가 호르몬에 맞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네. 그런 호르몬 관련해서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후각적으로 좀 보충을 하시면 이거 오프 더 레코드지만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로마 오일을 이제 호르몬 계열로 추천을 이제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진은 라임인데 이제 라임 색깔 너무 예뻐요. 네네네. 라임은 약간 노란색 계열이잖아요. 네. 이제 노란색 계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랑 이제 그런 부분이 노란색, 하얀색이잖아요. 네. 이거는 양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통이 이제 아까 교감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퍼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감이 건강하게 활성화되는 건 좋기 때문에 건강하게 활성화를 다시 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무기력하거나 우울할 때, 그러니까 신경이 퍼져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럴 때 효과적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교감신경을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바이러스, 항바이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교감신경을 올려서 이제 그렇게 그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광과민성 반응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교감 항진은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교감이 안 그래도 항진이 되어 있는데 더 항진이 되게 되면은 피부가 더 자극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거기다 빛까지 받으면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는 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피부에 광과민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아로마까지 추천해 주시고 네. 제가 지금 당장 맡아보고 싶네요. 릴렉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로마 되게 좋아해요. 아, 네, 네네. 아로마 그 사는 곳이 있는데 되게 네. 예쁘게 만들어서 팔거든요. 어딘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네. 진짜 이게 병에다가 네. 막 꽃 넣고 그 다음에 너무 되게 예쁘겠어요. 예쁜 막 그런 네. 반짝이는 막 그런 거 넣어가지고 되게 네. 예쁘게 해갖고 사용해서 제가 옛날에 거 사가지고 네. 막 환자들한테 막 발라드리면서 또 막 착하셔라. 이거 막 이거 네. 써보세요 막 이러고 밑에도 막 이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혹시 꿀팁 있나요? 맥박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네. 이렇게 바르시거나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맥박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바르시거나 그러시면 좋으실 수 있고 코도 맡으시는 네. 것도 좋고요. 네. 뭐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네. 물론 뭐 이제 그 부위들이 있겠지만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은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아로마 네. 오일도 한번 이제 좀 하루 이제 날 잡아서 정리를 해가지고서 너무 좋아요. 네, 선생님. 되게 너무 기대돼요. 예쁜 그런 걸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네. 좀 눈으로 힐링하고 또 네. 향으로 힐링하고.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향은 못 맡으셔서 너무 아쉽네요. 제가 이렇게 저희가 또 바꿔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네, 네. 말로 표현해드리면 네,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그렇게 해서 네. 오늘의 정리 또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선생님?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칭찬 요정 하야 선생님. 뾰로롱. 네. 네. 자, 정리는 무엇이냐고 한다면은요. 네. 자, 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네. 건강에 많이 안 좋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이완하시고 명상하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물 많이 드셔주시면서 건강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로마 오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이렇게 해서 교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나 어려운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설명이 끝나서 너무 네. 뿌듯하네요. 네. 다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